국정감사가 2주차를 맞았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김형주 전 의원, 이두화 전 의원 두 분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감 중에서는 법사위 국감이 지금까지 가장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고요. 피감기관에서는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이 출석한 상황에서 오전에도 뜨겁게 국감이 진행이 됐는데 예상한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장관에 의한 방탄국감이다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고 여당 민주당에서는 정쟁거리로 삼고 있다라고 오히려 또 야당에 대한 공세를 가했습니다. 충분히 예상했던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충분히 예상했고 대정부 질의부터 이어져 오는 것이라서 조금 더 국민의힘에 계시는 분들이 정책이나 여러 가지 국감 하시는 분들이 대정부 질의는 뭘 질문을 하고 국감에 뭘 할 것인가를 좀 구분해서 접근했어야 되는데 지리하게 이어왔던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 거라서 오히려 국민의 관심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여당이 똑같이 어떤 전임 채택 문제부터 이렇게 말하자면 정상적인 국감 자체가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피감 기관만 이익을 보고 국민 전체는 더 국감에 대한 혐오만 높여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말하자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큰 이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정부 질문의 연장판 같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야당에서 일정 부분 그 수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법사위원장도 지적을 했는데요.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일반인 증인이 없이 지금 채택이 안 되고 이렇게 상임위를 하는데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조차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일반인 증인 없다는 게 자랑이 아니다.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좀 잘해봐라 이러는데 여당이 숫자도 많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증인이 채택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있던 얘기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추미애 장관한테 저희가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27번 이제 제대로 답변을 안 했다, 거짓말을 했네, 마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카톡의 내용을 보면 보좌진하고 이제 카투샤 쪽 이제 장교한테 전화번호를 주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또 이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오늘 법사위에서도 물어봤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포렌식을 통해서 알았다. 나 기억이 안 난다. 근데 답변하실 때는 상임위에서도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도 어떻게 답변을 하시냐면 사실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런 사실 없다. 청탁하거나 지시한 사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그냥 기억이 없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야당 의원들은 정말 답답할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답변을 할 수 있을까? 국회랑 국민을 무시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나실 텐데 그리고 국방부 규정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진료일만 병가고 나머지는 이제 청원 휴가, 개인 휴가 처리해야 된다는 규정이 카투샤에 수신이 되지 않아서 국방부가 이 서일병 휴가 처리할 때 적정하게 처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 국감에서 밝혀진 거는 카투샤가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 휴가 처리해야 된다. 진료일 빼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2017년 5월 말 6월 초순에 수신한 게 날짜까지 다 나왔단 말이에요. 물증이 나온 거잖아. 그럼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런 데 대해서는 장관이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시고 계시고요. 지금 그러니까 오죽하면 당직 병사가 법무부 장관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죠? 근데 사실은 일반인이 현직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고소하는 거 겁나거든요. 지금 의원들도 지금 공소시효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전이라서 법사위가 활발하게 잘 안 되거든요. 10월 15일 지나면 좀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당직 병사가 이러는 거는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법사위 현장을 실시간으로 화면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요. 오늘 법사위 정무위에서 또 하나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 아마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관련 의혹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의혹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모양새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부터 우선 듣고 오시죠. 옵티머스 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실체가 불분명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 대상이 누구든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아무런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나 의혹 부풀리기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이른바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이 이 두 사건의 수사 결과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그런 조치가 미흡하다면 별도의 수사팀, 특검에게 맡기든지 딴 방법을 강구해야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그리고 라임 자산운용 이 회사들이 권력형 게이트에 연루가 돼 있는지, 그리고 특히 정부 및 여당 관계자가 어느 정도 연루가 돼 있을지, 이것이 지금 이 의혹의 핵심인데 정치권에 굉장히 지금 큰 파문을 불러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은 여당에서는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뭐 벌써 특검까지 거론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두 상임위를 좀 연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법사위 안에서는 어떤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제때 완벽하게 잘 수사를 하고 있느냐, 예. 권력 편에 서서 이것을 늦추거나 또 뭐 조서를 꾸밀 때 일부 누락시키거나 이런 예.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사모펀드 관련된 부실이라든지 또 피해자 대책 같은 거는 정무위에서 따져야 되는데, 아마 21대 초기에 국회의원들이 이 정무위가 굉장히 어려운 상임위입니다. 네. 굉장히 용어도 어렵고 금융사기 피해가 굉장히 복잡한, 또 법률적인 자본시장법부터 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21대 초선 의원들이 많은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에서 관료들의 답변에 대해서 그것을 치고 들어가서 저 끝까지 가서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예. 말하자면 밝혀내고 질의할 수 있을지, 그런 정도의 학습이 얼마나 돼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법사위도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장관의 어떤 태도의 문제를 갖고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에 있었던 추미애 장관 이후에 인사가 갖고 있는 문제점 속에서 과연 이 두 가지 사태가 정확하게 왜 늦춰지고 있고 국민들 의혹이 왜 커지는지에 대해서 예. 조목조목 따지는, 원래 전략적 수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의원께는 특히 이제 법사위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특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대검에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만약에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나온다면 나중에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좀 신뢰를 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사실 저희가 이제 수사나 재판을 할 때는 공정한 건 당연하고 공정하게 보여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검찰 그 내규에는 발생 보고, 경과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고가 3단계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중앙지검에서 보고를 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데에 따라 뭐 보고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그럼 발생 보고가 이루어졌는지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널들 얘기를 들어봐도 민주당 여당 관계자 패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보고가 이루어진 건 사실인데 제때 이제 그 발생 보고나 이런 경과 보고가 제대로 그 적시에 이루어졌는지는 좀 확인해봐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예. 여당 관계자도. 그러니까 보고가 뒤늦게 이루어지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제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자세하게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살펴봐야 되고요. 제때 안 이루어지면 그게 감찰 대상이 되죠. 예. 근데 뭐 감찰해서 지금 그 정진웅 차장검사 아무리 감찰해도 서울고검에서 아예 안 올라오잖아요. 전화도 안 받는다는 것처럼. 감찰해도 뭐 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감찰해서 응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장이 돼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뭐 장관이 징계를 제대로 안 하시면 총장은 아무 방법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도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이제 죄를 경감받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지, 그게 사실은 아닐 수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정권 관계자 이제 고위층 이름들이 나오고, 그게 한 건이 아니라 압수수색한 데서도 나오고 이미 제출도 나오고 문건이 여러 개라면 최소한 수사는 해야죠. 예. 당사자들 불러서 얘기는 들어봐야지, 아니면 그 얘기도 안 들어본 거는 수사가 제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면담 기록에 넣어놓으면 안 되죠. 피신에 넣어놔야죠. 근데 면담 기록에 넣어놨기 때문에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피해자도 너무 많고요. 피해액이 커요. 예. 5천억, 1조 6천억 이런 데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러고 예. 60대, 70대의 노후 자금이 들어가 있는 사건이면 보통 이러면 우리 대통령 스타일상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셨을 법해요. 이렇게 피해자가 크고 피해액이 크고 이런 사건은 검찰이 정말 열심히 수사해서 진실을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액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봐라. 그리고 뭐 어디까지 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사람이 있으면 성역 없이 수사해라. 대통령께서 검사들의 인사권자는 지금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다 대통령이에요. 이게 확인되잖아요, 요즘요. 예.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 한번 해주시면 검사들이 더 열심히 수사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께서 왜 아직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지 조금 해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정치권의 이런 그 감론을박 논란을 낳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 일종의 좀 동일한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 같은 경우는 어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에도 불구하고 특검이나 뭐 특별수사단 다른 수사를 통해서 좀 더 신뢰감을 줘야 된다라는 것을 줄곧 주장해 왔고, 그리고 검찰 역시도 좀 문객이나 지연 수사 이런 불필요한 의혹을 불러올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을 항상 남김으로써 거기에 대한 스스로 조직에 대한 신뢰도를 좀 떨어뜨렸고, 여당 같은 경우는 좀 원론적인 얘기들, 뭐 아까 검찰 수사 지켜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또 의혹을 또 사왔고요. 이런 흐름들이 공통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의혹에 대해서도 좀 그런 분들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당의 전략이 피장파장 전략으로 가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럴수록 야당이 좀 더 확실한 칼을 갈아야 되고요. 그냥 추측, 뭐 어중간한 제보 가지고 막 더듬기로 공격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예. 특검이냐 뭐 아니냐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자꾸 주장하니까 여기서 저 사람들 별로 내용 안 갖고 있다. 최근에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당이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그런 건데,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여야가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고요.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감을 하는 거니까 예. 비관기감의 발전을 위해서 문제를 지적한다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야당도 정치적 공세보다는 정확하게 국민들의 말하자면 인정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문제점 지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여당한테는 더 아프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푹푹 찔러 들어오면서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은 되지만 사실은 마지막에 가서는 결코 그런 공격한 야당이 점수를 자기 것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국민 전체가 정치권에 대한 어떤 피로감 내지는 어떤 혐오감만 높이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여당이 활용하고 있다. 예. 난 그렇게 보여집니다. 법조인이시기도 한 이두화 의원은 이런 사안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혹을 야당에선 제기할 만한 게 이제 증권 합수단이 폐지됐을 때 지금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누구 좋으라고 폐지하냐. 그거 여의도 저승사자라 그랬는데 그러면 주가 조작하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범죄자들만 좋은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가 조작 라임이나 옵티머스 이런 사건이 수사가 신속히 안 이루어진다고요, 네. 지금. 그리고 이게 원래 그 증권 범죄의 특수 이제 전문청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부지검에 안 가고 중앙지검에서 하면서 이게 지지부진해졌죠. 예. 그리고 또 지금 이 수사단 구성을 보면, 수사팀 구성을 보면 평검사들이 많은데 이 사건 경제범죄에 특화된 평검사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중앙지검장이 이제 파견 검사를 좀 더 받겠다, 한 4명 정도 더 받겠다고 하셨지만 사람 숫자만 느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합수단이 폐지됐을 때 왜 안타까워했냐면 전문화된 수사관, 전문화된 검사뿐만 아니라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이런 데서 파견 나온 사람들하고 팀워크를 이루어서 여의도 저승사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검사, 이런 경력이 없는 아무 검사나 와서는 의미가 없죠. 이렇게 경제범죄를 많이 다뤘던 검사가 오고, 그리고 수사 의지가 있으면 합수단을 만들면 돼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피해자가 많은데 왜 안 만듭니까? 그리고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이렇게 공격을 만들면 예.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제 사실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한다는 말씀하셨지만 정관계 로비 의혹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합수단 만들어서요. 집중적으로 수사해서 해결해 보면 그러면 일정 부분 관련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억울한 사람은 또 억울한 게 밝혀질 수도 네. 있으니까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빨리 전문가들 모아서 합수단이라도 만들어서 수사를 활발히 하면 수사 의지가 있다고 생각할 건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특검을 하자 말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예. 이 문제는 저희가 며칠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계속 정치권에 좀 논란이 계속 될 것 같아서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통위에서는 주미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는데 항상 외통위에서 해외 공관에 대한 국감은 해외를 직접 가서 네. 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화상 국감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난 주말이었죠. 북한의 대규모 열병식을 보는 그리고 거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어떤 대남 메시지에 대한 것들을 놓고 여야 정치권의 또 의견이 많이 엇갈렸습니다. 오늘 김종인 위원장은 뭐가 아쉬워서 대통령이 계속 북한 눈치 보느냐라는 또 말도 했거든요. 일련의 상황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열병식을 봤더니 우선은 김정은의 워딩은 매우 준정상 국가 지도자처럼 예. 국민들에게 그동안의 코로나 풍수에 극복하느라고 고맙다, 고생했다, 감사한다는 이제 그런 울먹이기까지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예.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이 많은 신형 무기를 또 열병을 시키면서 드러내면서도 절대 다른 나라를 먼저 침략하지는 않겠다고 또 얘기를 해요. 우리 스스로의 자위권 보호를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나라를 침범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결과적으로는 바퀴가 9개짜리가 그동안에 최고였는데 11개짜리로 엄청나게 큰 물론 그것이 시험 발사된 적이 없기 때문에 폼을 잡은 것에 불과할지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낼 만한 정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대북 제재 속에서 저런 신형 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까 정도의 물음이 갈 정도의 어떤 신형 무기들을 많이 드러냈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저 봐라 저걸 그냥 가만히 놔둬서 될 일이 아니다. 계속적으로 어떤 응징해야 된다라는 체험은 있고 또 여권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뭔가 대화를 통해서 풀어서 저것은 그냥 말하자면 쇼잉이니까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위해야 되겠다라는 자위권적 차원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미 대사께서도 그런 의미에서도 말하자면 그것이 우려가 있다. 여당도 마치 이낙연 대표도 문제가 있고 청와대도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남북 간의 거리는 두자, 예. 냉정하게 가자라는 말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종전이나 평화 메시지에 더 주목을 두려고 하고 또 야권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지금 한국의 공무원이 피살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종전이고 평화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첨예한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 의원께서 지금 살짝 중립적으로 말씀해 주긴 하셨지만 여권에서는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 전문가 중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종전선언에 대해서 1억 % 동의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평화가 오길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터프츠 대가 이제 국제정치학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그 중에 플래처 스쿨. 여기 이성윤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화는 긴장의 부재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라고. 이게 이제 마틴 루터 킹의 얘기를 이제 원용한 건데 마틴 루터 킹이 한 얘기가 평화는 그게 수단이 돼야 되지 평화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평화를 통해서 대통령이 하시고자 하는 건 우리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거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고 평화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그런 것처럼 정의가 실현돼야 되죠. 그 육사 가고 싶어서 그 피격 공무원 아들 그죠? 육사 준비한다는 그 아들이 손편지를 쓴 것처럼 아버지가 왜 그렇게 됐는지 밝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실현되는 게 평화지 그냥 종전선언 자체가 평화는 아니죠. 종전선언이 평화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국제정치학 교수들은 평화의 결과
결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정의가 실현되는 게 평화라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도 많고 지금 무엇보다도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공무원 피격 사건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여당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중점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 세력을 상징하는 말이 동교동계 아닙니까? 동교동계. 근데 이 동교동계가 20대 총선이었죠. 그러니까 4년 전에 이른바 호남에서 국민의당의 녹색 바람이 거세게 일 때 민주당과의 다른 노선을 국민의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면서 이른바 이제 민주당과의 좀 껄끄러운 관계, 등을 돌린 관계로 이어오다가 최근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동교동계의 상징적인 인물인 정대철 전 의원, 정대철 상임고문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대철 고문이 동교동계가 다시 민주당으로 합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실제로 관련해서 민주당 내 반발도 계속 거셌고 그러니까 최인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네요. 수석 대변인 자격으로 정대철 씨 민주당에 관심 그만 가져라. 결코 같이 한 배를 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이낙연 총리가 총선에 나왔을 때부터 그 캠프에 합류하려고 많이 노력을 그랬죠. 했고 입당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문을 닫았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정대철 고문이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편안하게 그 뒤세대들이 정치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지금 현직에 어디 있더라도 손을 놔야 될 시점에서 예. 다시 이낙연 대표와 함께 더불어서 당에 들어와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것은 결과적으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낙연 대표가 다음 말하자면 조만간 있게 될 대선 후보 경선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낙연 대표도 친하고 또 같이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또 정치 도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안철수 대표와 상당히 많이 했고 지난 대선에도 저도 알지만 이쪽으로 와서 도와달라는 것을 거부하다시피 한 분들이 이제 와서 사실은 갑자기 안철수 대표는 거의 야당 쪽하고 손을 잡아서 가려고 하는데 길을 잃고 다시 여기에 노크를 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하고 또 들어오신다고 해서 큰 힘이 우리 여당 영역에서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낙연 대표한테는 훨씬 더 독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자중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도하 의원이 의정 활동하실 때 그 당 내에서도 이른바 계파 갈등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들 좀 보시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는 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마 이낙연 대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그 근원을 봤을 때 동교동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친문이라고 하긴 좀 어려운, 그러니까 친문 세력하고는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당 신청을 했을 때, 복당 의사를 밝혔을 때 지금 본인이 친문 세력에 얹혀가는 건가, 아니면 융합이 잘 돼 있나, 아니면 거기에 리더가 맞는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선출을 할 때 본인이 친문 모두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건가, 아니면 친문에서 또 다른 독자 후보가 나올 수 있을 건가, 그럼 나만의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동교동계가 그렇게 친문에 대한 세력 내지는 보충 세력으로 당내에 들어오면 나한테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건가, 이런 생각도 조금은 하셨겠죠. 이제 선당 후사니까 당에 대해서 우선 생각하셨겠지만 개인적인 것도 생각을 좀 하셨을 텐데 이게 여의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친문 세력이 아직도 힘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의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희가 항상 계파가 나뉘는 것보다 이제 여당이 되면 좀 더 포용력을 행사하고 좀 더 이제 외연을 확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앞서도 본 게 김홍걸 의원에 대한 태도.
태도와 윤미향 의원에 대한 태도를 봤을 때도 김홍걸 의원은 이제 제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윤미향 의원은 기소가 됐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지 않더라고요. 그죠? 당원 당규에 따라 그냥 당원권 정지를 해가지고 별로 예.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 걸 봐도 친문 세력 내지는 핵심 세력이 따로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대할 때 그 개개 의원에 대해서도 처우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건 예상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네. 저 정대철 고문이나 건노갑 고문 저분들이 동교동계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네. 그런 부분도 네.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여론조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당 지지율 한번 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국정감사 2주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국정감사 하면 보통 야당의 시간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율 보시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면은 특히나 이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 10.8%가 떨어졌다는 점이 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뼈아프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 이유가 뭐라고 좀 분석을 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 야당이 존재감을 보이는 시간인데요. 의외로 그런 이슈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이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대정부 질문하고 상임위에서 하던 게 반복되는 모습 아니었나. 네. 새로운 게 없지 않았냐. 그게 이제 야당이 전략이 부재하거나 전술적으로 잘못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지자들도 이렇게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이슈가 여러 개가 있는데 왜 이렇게 뚜렷하게 성과가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결론이 지어지지 않을까? 왜 이렇게 공격이 마지막에 이제 힘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상임위원장 자리가 없어요. 그죠? 상임위원장 자리가 없고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간사 간에 협의를 할 때도 수에서 밀리니까 증인 채택이 제대로 안 되고 하면서 존재감을 보일 수 없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건 국민들 눈에 자세히 안 보이거든요. 예. 이런 사정을 구구절절히 설명해도 언론의 보도도 그렇게 쉽게 안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국감이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시효도 이제 선거법 공소시효도 지나면 뭔가 또 좀 활발히 활동할 수도 있으니까 좀 네. 더 이제 조금 인내심을 갖고 지켜봤으면 합니다. 예. 네, 선거법 공소시효 말씀하셔갖고 김홍걸 의원이 지난 주말에 이제 지금 무소속 신분인데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그리고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고 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니까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15일 날 이제 만료가 되는데 이런 검찰의 수사들 어떻게 여파가 미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어쨌든 그동안의 정치권에 대한 수사는 어쩔 수 없이 일정한 어떤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여야 균형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건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볼까 그리고 너무 지금 현재 말하자면 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외부적으로 너무 많이 어떤 검찰과 말하자면 법무부가 휘둘려 와가지고 예.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좀 허비한 부분도 좀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얼마나 철저하고 꼼꼼한 어떤 수사를 바탕으로 기소가 될지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생각만큼 또 송방망이 그런 처벌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보면은 대부분 실제로 불기소 처분이고 지난 국회와 비교해봐도 아직까지 4명 정도 기소된데 그쳤다. 좀 법조인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별로 위반 사례가 없어서 우리가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도 적어서 이러면 좋은 건데요. 그게 아니라 수사 역량이 떨어져서 또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의 손해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검찰이 인사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대검에서 이번에 8월, 9월 그리고 올해 초에 인사를 할 때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에 요청한 게 있어요. 공공수사부. 그러니까 이게 선거사범 수사할 부처에 대해서는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인사이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근데 계속 인사이동을 한 거예요. 추미애 장관께서. 그리고 정치인이라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정치인 기소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안타까운 부분이죠. 만약 그래서 수사 역량이 떨어지고 연속성이 이제 없어지고 수사가 축적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 손해로 가는 건데 아직 며칠 남아있지 않지만 시효가 사실 그동안에 무더기 기소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때보다 이례적으로 작은데 이게 실체와 부합하는 거면 국민들한테 좋은 거지만 실체와 부합하는 게 아니라면 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또다시 법원의 재정 신청 같은 게 많이 이루어져서 아직도 이제는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재정 신청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뭐 말씀 중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공소시효 이렇게 6개월이라는 게 그 시간에 쫓겨서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면 결국 뭐 이런 인사라는 또 변수들도 있을 테고 이게 뭐 선거 때마다 항상 그야말로 그냥 시간 보내고 그리고 나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갖고 공소시효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반대를 합니다.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집중하기 위해서 계속 공소시가 길어지면 예. 상당히 국회의원의 활동의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6개월이라고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이나 선거 예.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기소하기나 수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네. 명확하게 의지만 있으면 짧은 시간에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고 네. 말하자면 국회의원의 뭐 배지를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의지를 갖고 빽빽하게 눈치 안 보고 수사하면 되는 부분이고 기간의 문제, 기간을 1년 늘린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다. 그것이 뭐 된다는 보죠. 오히려 더 그냥 뭐 시간 끌다가 마지막에 그러면 더 허탈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비슷한 대해서 생각이시네요.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 때문에 공소시효를 정해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률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역량을 집중시켜주고 그다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수사를 하게 해주면 되는 건데 인사에 있어서 이번엔 그런 문제가 예. 배려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의 시간이 아직도 네. 남아 있어서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의원, 이두화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